네, 오늘 2022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가구 상가주택 포함한 다가구 매수 시 주의할 점 혹은 이제 유의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그 반응들이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얼마 금액, 인수 금액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아파트도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 연끌해서 사는데 내가 내 땅 가진 주택을 사면 좋지 않느냐, 인수 금액 적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제 내가 실수요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걸 제가 말린다든지 나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또 일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신축 무조건 나쁘다, 이제 이런 개념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먼저 그 인수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요즘은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얼마 전까지 경상북도의 이 중소도시, 중소도시라고 해야 되나, 인구 몇십만, 3, 40만 되는 그 중소도시에 자기 자본이 1억도 안 되고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수금액이 적으니까 접근하기 수월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요가 만약에 그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공실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 악화가 아니고 결국은 은행 이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하물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이 3억, 4억 이 정도인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 주택을 구입을 하려면 은행 대출이 10억에서 많게는 15억, 20억 이렇게 가죠. 내 대출을 대준다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빚이고, 햇볕의 빚이 아니고 채무의 빚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 수익률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25억, 30억짜리 그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15억, 20억씩 이렇게 대출을 했을 때 그 금리를 과연 내가 부담할 수 있느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실 없이 모든 상가라든지 주택이 임대가 다 됐을 때의 기준인데, 만약에 거기서 한두 개의 공실이 났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 돈을 계속,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실 시 수익률이 엄청나게 저하될 수 있다. 두 번 또 하나는 뭐냐? 주택 이 광고하는 유튜버들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건 이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보유세라고 그러죠.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자, 여기 이 부분까지 가면은 수익률이 더 떨어질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수성구에 아파트들 20억, 30억씩 하는 아파트는 어떠냐. 거기에는 내 노력이 투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해주고,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전화만 통하면 다 해주죠. 근데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물며 주차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죠. 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다가구나 상가주택 중에서 이렇게 양방향 주차 말고 이제 겹주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뒤로 차를 대놓는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런 주차 문제, 또 요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거의 없죠. 주차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매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을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다.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이라든지 저가주 처리 비용,
공용 인터넷 비용 뭐 이런 각종 그리고 이제 이런 내가 집주인으로서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은 뭐 신축 주택이나 구축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축 주택의 그런 집값에 매달려 나가는 부분까지도 한다면 과연 그런 메리트가 그러니까 있느냐. 그리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제가 이제 뭐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주택을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부동산은 겉으로 드러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 입지에 있는 그 입지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수성구에 인기 있는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와 수성구를 제외한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더 들어가서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구입을 하고 싶으냐, 어디에 더 살고 싶으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냐?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된다. 입지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위성 사진 말고 일반 지도,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지도를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이렇게 보실 때요. 그러니까 측면 말고 위에서 보는 평면도라 그러나요? 이 위에서 보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게 더 정확한 어떤 부동산의 입지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입지에서도 수요에서 이제 학생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학생 수요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향후 몇십 년 동안 큰 이슈가 없을 만한 지역, 제가 봤을 때는 1호선 라인에 있는 영대병원, 그리고 교대, 그리고 가톨릭 대학병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제가 언급한 학교나 병원 이런 데를 제외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학교들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난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만 명 아래죠. 결국은 뭐냐? 학교들이 학생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언급한 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뭐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실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학생 수요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세입자들, 입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의 주택을 구입을 하시라. 이게 신축이 중요하다, 구축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수요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내리고 싶은 결론은 구축은 무조건 좋고 신축은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주거나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비용들이 분명히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신축에 있어서 아주 지금 평당 3천만 원, 3,500만 원, 입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수성구도 아닌데 제가 수성구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수성구도 아닌데 불구하고 신축이라고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지방 소도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과거 5년, 10년 전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아주 입지 좋은 그런 데 있어서의 주택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대구 시내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던 주택들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흐름,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